네, 서울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과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잘 설명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인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든 뭐 여기서 정권마다 달리 또 단표적인 국제 비교나 유리한 자료를 대서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전 제시 또한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부총리님 적어도 정권 초기에 세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한테 설득을 하려면 복지를 이만큼 늘리고 국방과 일자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인세도 좀 도와주시고 소득세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놓으신 중기재정 계획은 조세 부담률이 19점 몇 %대에서 5년 내내 비슷해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비전과 용기, 담대한 설득 없이 뭔가 숫자를 적당하게 맞춰놓고 해보려는 그런 언저리에서 지금 행정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21이든 22든 정권 마칠 때까지 조세 부담률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국제적으로 낮죠? 부총리님? 네, 좀 낮습니다. 국제적인 OECD 평균이 한 25.5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당장은 못 간다 하더라도 한 21, 22까지 가면서 대신 지출해서 제대로 해서 국민의 삶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세를 해도 핀셋 증세 이야기나 하고 지금도 부총리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인세에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법인세도 129개 기업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명적으로 말씀하시면 세제 개편 포기하세요.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 설명했지만 법인세는 가급적 플랫세율이 맞는 겁니다. 그 세수 왜곡, 조세 체계를 왜곡하면서까지 그럴 게 아니다 이거죠.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세 부담률 목표를 확실히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부총님? 그러니까 이제 그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토론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조세 부담률에 대한 타겟을 갖기 전에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비전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 총 지출 증가부터 우선 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부총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여당 의원님도 계신데요. 전 대통령하고도 한번 다시 회의를 하셔서 그냥 뭐 조세 부담률은 임기 내내 늘지 않습니다. 뭐 부자 조금 대기업 129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발전시킬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같이 좀 십시일반 부담하시되 부자는 좀 더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논쟁하는 것은 국민한테 정직하지도 않고요. 의원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법인세, 가령 뭐 지금 한 40% 법인세라면 좀 문제가 되죠. 너무 과소하지 않은 뭐 10% 초반대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과도하고 과소해서 뭐 래퍼 곡선 이런 데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국가 재정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세부담을 어떻게 좀 가져가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 속에서 얼마든지 조세 개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정직하고요. 저희 의원님 그 제가 말씀 올리면은요. 네. 그 저희가 국가재정 운영계획 또는 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 모시고 하면서 임기 중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고 그게 이제 국정과제와 또 178조로 나타난 것이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핵심만 좀 전해 주세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총 지출 증가율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5년 동안에 한 7.1% 잡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 구조정을 해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요. 또 제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주먹구구인가에 대한 반박은 제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자, 요컨대 저는 이런 식으로 조세 개편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비전, 용기, 부담에 대한 정말 솔직한 호소, 더 좋은 정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 동의, 유불리한 자료 놓고 따지는 이런 식의 쫀쫀한 세법 논의가 안 되도록 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인세는 올리려면요, 또 하나 구간 만드시면 안 돼요. 200억 구간만 해도 단기 순이익 2% 내지 5%만 가정해도 매출이 4천억 내지 1조 기업들입니다.
그것도 좀 욕 좀 덜 먹으려 한다고 그거 줄이고 그러시면 세원을 넓게 한다는 일반적 원칙에도 안 맞고 문지방 또 만드시는 거예요.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러죠? 법인세 또 문턱 하나 더 만드는 거. 평소 소신이 또 김동연 부총리가 그러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면으로 정직하게 하자 이거죠. 그다음에 오늘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된다는 논리와 관련해서 뭐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자료도 일부 제시됐는데 그 경우는 법인 소득으로 분리하는 기준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기업, 그러니까 소기업들, 100인 미만 소기업들이 뭐로 분류됩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다 개인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뭐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소득으로 잡히는 범주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유럽에 비해서 절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조세 중에서 법인세는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법인세에 관한 공감대가 필요한데요. 현재 법인세율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기업에 큰 충격이 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저는 200억 최고 구간을 그대로 놔둔 가운데 지금 22%잖아요. 네. 그걸 한 25로 다 올리려면 또 법인세 인상에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한 24% 정도로 타협을 하되 대신 200억 구간으로 세수 기반을 더 넓혀서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법인세가 좀 더 거쳐 나간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조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예, 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가 같이 좀 진작에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가 22에서 세구세율이 24나 25로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익이 날 때 내는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벌어지면 한 5, 6년 조세 감면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세율이 낮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국민의 삶을 더 지탱해 주기 위해서 국방도 강화하기 위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정직하게 호소하고 그런 정도 세수 기반을 좀 확대해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5년 정도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세수가 좀 많이 거치는 바람에 19%대의 조세 부담률을 왔는데 뭐 그 언저리에서 5년 내내 유지하겠다고 통계는 제시하면서 세수 중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좀 과감하게 21이든 22든 가는 목표 제시 속에서 그리고 그 복지를 뭐뭐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비전 제시 속에서 논의를 좀 예, 의원님 그 말씀에 그 취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고민은 아까 의원님께서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는 쭉 밟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 얘기를 했고, 그것을 거의 저희가 세입 측면에서 조달 계획, 또 세출 구조조정을 아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국민들의 부담을 좀 덜 주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좀 만들자는 계획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지요. 지금 조세 부담률이 지금 저희가 19.3% 됩니다만은 가능하면 20% 선까지 안 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출 구조조정. 했는데요. 이 정부의 구호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입니다. 책임 있게 바꾸는 정부입니다. 19%대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나머지 통계들이 얽히고 옮기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저는 국민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솔직해야 될 때고 정직해야 될 때지 그렇게 19%대를 유지하고서도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전 세계는 OECD 국가는 바보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25%대의 평균이 이것은 평균이 조세 부담률과 34%대의 국민 부담률을 유지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세출 쪽에서 이렇게 금년에도 지금 11조 5천억 원을 한 것이 벌써 5년만 깔아도 60조가 넘는 그 세출 구정을 하면서 뼈를 깎는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국가적 운영 계획은 어차피 5년짜리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쭉 가면서 제가 연동을 해가지고 수정 계획을 만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어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할 점이 있어서 우선 지금 새 정부 출범해서 몇 달 동안 이걸 만들면서 가능하면 국민 부담을 많이 안 들리면서 세출 구정하면서 그러면서 정부 할 일을 하는 그런 쪽에서 고심을 한 그런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취지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럴 게 아니다 이거죠.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세 부담률 목표를 확실히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부총님? 그러니까 이제 그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토론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조세 부담률에 대한 타겟을 갖기 전에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비전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 총 지출 증가부터 우선 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부총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여당 의원님도 계신데요. 전 대통령하고도 한번 다시 회의를 하셔서 그냥 뭐 조세 부담률은 임기 내에 늘지 않습니다. 뭐 부자 조금 대기업 129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발전시킬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같이 좀 십시일반 부담하시되 부자는 좀 더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논쟁하는 것은 국민한테 정직하지도 않고요. 의원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법인세, 가령 뭐 지금 40% 법인세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면 너한 자료 놓고 따지는 이런 식의 쫀쫀한 세법 논의가 안 되도록 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인세는 올리려면요, 또 하나 구간 만드시면 안 돼요. 200억 구간만 해도 단기 순이익 2% 내지 5%만 가정해도 매출이 4천억 내지 1조 기업들입니다. 그것도 좀 욕 좀 덜 먹으려 한다고 그거 줄이고 그러시면 세원을 넓게 한다는 일반적 원칙에도 안 맞고 문지방 또 만드시는 거예요.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러죠? 법인세 또 문턱 하나 더 만드는 거. 평소 소신이 또 김동연 부총리가 그러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면으로 정직하게 하자 이거죠. 그다음에 오늘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된다는 논리와 관련해서 뭐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자료도 일부 제시됐는데 그 경우는 법인 소득으로 분리하는 기준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기업, 그러니까 소기업들, 100인 미만 소기업들이 뭐로 분류됩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다 개인 소득으로. 네, 서울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과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잘 설명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인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든 뭐 여기서 정권마다 달리 또 단표적인 국제 비교나 유리한 자료를 대서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전 제시 또한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부총리님 적어도 정권 초기에 세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한테 설득을 하려면 복지를 이만큼 늘리고 국방과 일자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인세도 좀 도와주시고 소득세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놓으신 중기재정 계획은 조세 부담률이 19점 몇 %대에서 5년 내내 비슷해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비전과 용기, 담대한 설득 없이 뭔가 숫자를 적당하게 맞춰놓고 해보려는 그런 언저리에서 지금 행정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21이든 22든 정권 마칠 때까지 조세 부담률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국제적으로 낮죠? 부총리님? 네, 좀 낮습니다. 국제적인 OECD 평균이 한 25.5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당장은 못 간다 하더라도 한 21, 22까지 가면서 대신 지출해서 제대로 해서 국민의 삶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세를 해도 핀셋 증세 이야기나 하고 지금도 부총리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인세에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법인세도 129개 기업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명적으로 말씀하시면 세제 개편 포기하세요.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설명했지만 법인세는 가급적 플랫세율이 맞는 겁니다. 그 세수 조세 체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너무 과소하지 않은 10% 초반대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과도하고 과소해서 래퍼 곡선 이런 데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국가 재정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세부담을 어떻게 좀 가져가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 속에서 얼마든지 조세 개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정직하고요. 저희 의원님, 제가 말씀 올리면은요. 네. 제가 국가재정 운영계획 또는 재정 전략회의를 대통령 모시고 하면서 임기 중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고, 그게 이제 국정과제와 또 178조로 나타난 것이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핵심만 좀 전해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총지출 증가율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5년 동안에 한 7.1% 잡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 구조정을 해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요. 또 제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주먹구구인가에 대한 반박은 제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자, 요컨대 저는 이런 식으로 조세 개편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비전, 용기, 부담에 대한 정말 솔직한 호소, 더 좋은 정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 동의, 유불리